포항시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하기로 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악법이라며 정부에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에 매번 시커먼 폐수가 불법 방류되고 있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적으로 월성원전 1호기 영구 정지를 확정지었는데도 야당을 중심으로 재가동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제성과 국민 안전을 꼼꼼히 따져 위험한 노후 원전의 폐로를 확정지었는데 야당이 또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중수로인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이후 삼중수소 발생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한수원의 자료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 중수로형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영구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미래통합당은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탈원전 정책을 공약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는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으로 삼중수소 방출 등 인근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고 말합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월성 인근 주민 건강과 국민 안정을 무시한 위험한 행위의 다름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월성 1호기를 운영 중이던 2017년에는 배출된 기체 삼중수소량이 무려 43.3테라베크렐. 그런데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한 2019년에는 28.2테라베크렐로 34%나 감소했습니다. 또 액체 삼중수소 역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월성 1호기에서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그동안 배출돼 왔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월성 원전은 전 세계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캐나다형 가압 중수로 원전이라서 특히 삼중수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 검출량도 비슷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월성 1호기를 가동 중이던 2015년 11월 검사에서 대부분 10베크렐 이상으로 나타난 체내 삼중수소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이후 대부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내 손자의 몸속에서 내 몸속에서 방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부 피폭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월성원전 1호기가 낮은 경제성과 중수로 노후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영구 정지 처분이 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도 한수원이 조속한 해체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에 오늘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커먼 폐수가 악취를 풍기며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매년 수차례씩 시민들에게 발견되고 있는 이 검은 물의 정체는 뭘까요? 포항시는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 형산 큰다리 인근 강변에 시커멓게 오염된 물이 끊임없이 온천수처럼 콸콸 흘러나옵니다. 정체불명의 검은 폐수는 심한 악취까지 풍기며 코를 찌릅니다. 맑은 날은 희뿌연 물이 나와요. 희뿌연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뭐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흘러나와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이래 시커먼 물이 많이 나와요.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의심하고 폐수가 나올 때마다 잇따라 신고했지만 포항시는 공장 폐수는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일단 좀 제가 단정을 지을 수 없는데 보통 검은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이어가지고요. 그 관로에 있던 거 이제 찌꺼기들 끌고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잦은 신고에도 포항시에 제대로 된 현장 조사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도 나와갖고 조사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은 형산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관로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과 캠핑장, 전망대 설치 등 형산강 수변 공원 조성에는 막대한 투자와 행정력을 들이는 반면 이런 오염 원인 하나 밝히는 데에는 하세월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재산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하기로 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악법이라며 정부에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피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시행령은 포항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배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경투쟁과 시민 총궐기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열발전 시추기를 증거물로 인정하고 진상규명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어제 회의에서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와 시추기 등 관련 물건을 보관하기로 결정하고 산자부와 채권단인 신한캐피탈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열발전 시추기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매각됐고 얼마 전 중국 기술자들이 포항에 들어와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촉발지진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해외 입국자가 1명 발생해 경주의 확진 환자가 5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으로 지난 1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경주의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현재 안동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동반 입국한 남편은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라 천년의 소리라고 하죠. 국보인 성덕대왕 신종은 지난 2003년을 끝으로 17년 동안 타종이 중단됐는데요. 국립경주박물관이 보존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타종할 예정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여운을 남기며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신비한 소리.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특유의 맹놀이 현상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지난 1992년 제야의 행사를 끝으로 신종의 안전을 위해 타종이 중단됐다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개천절에 타종된 이후 다시 중단됐습니다. 17년 만인 올해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신종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종을 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타음 조사에서는 고유 주파수 등을 측정해 구조적인 변화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진동이나 이제 진동 감색이라던가 또는 뭐 그 진동성 모델 이런 것들 다 같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2001년부터 2003년 조사했던 결과랑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해서 지금 이제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아니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전체 조사 연구 기간은 3년으로 진동이나 음향이 온도와 습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날씨 조건이 맞는 가을에 한 차례씩 모두 3번을 타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조사가 끝나면 신종의 파손이나 균열 여부도 확인해 보존 조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서 실내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보완적인 어떤 시설이나 장비들이 필요할 건지 아주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되 종소리를 녹음해 음원을 공개하고 실감형 종소리 공간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7년간 침묵해온 신라 천년의 신비한 종소리를 빠르면 올 가을쯤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울릉군은 다음 달 3일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신청사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에선 울릉군 청사 이전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신청사 입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2년 건립된 울릉군 현청사는 건물이 노후되고 업무 공간이 부족해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포항시가 버스 노선 개편에 맞춰 도입한 전기버스 가운데 일부 차량에서 배터리 조기 방전과 충전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 이용객과 기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전기버스를 완전 충전했을 때 운행 가능한 거리는 262km로 하루 종일 달릴 수 있지만 실제 운행 시 성능이 나오지 않아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운행 중이던 노선버스가 어제 오후 갑자기 멈췄습니다. 포항시는 이번에 구입한 전기버스는 63대로 AS팀을 상주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내일을 끝으로 길게 이어졌던 우리 지역의 장마는 끝이 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장마는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은 내일을 끝으로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차츰 오르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불쾌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흐린 하늘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9도, 포항과 영덕, 울진이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2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지난해 3월 문을 닫은 포항제철 서초등학교 부지를 포스코건설에 매각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4일 토지 3만 3천여 제곱미터와 건물을 520억 원에 낙찰받고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채무 문제로 다투다 상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충효동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60대 B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미리 준비한 가스총을 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수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남구 동해면과 장기면 일대에 위치한 블루밸리 국가산단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로 예정된 임대 전용 산업단지 38만 제곱미터 2차 분양에 앞서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기업 추가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블루밸리 산단 내 임대 전용 산업단지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분양에서 대상 부지 12만 제곱미터가 100% 분양됐습니다.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강구면 등 5개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모금회는 신성 ENS에서 1,000만 원, 3사 호텔앤리조트에서 500만 원, 영덕군청 간부 공무원이 3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수자원 공사와 합동으로 83개 정수장을 점검한 결과 수돗물에서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천, 예천 등 3곳에서 유충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수돗물이 아닌 하수배관 등 외부에서 유입된 나방파리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지역 정수장은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과 관련된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 처리 공정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